네, 독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심플 영어의 원리, 원시준동사 of,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원시준동사 of, 우리가, 이 원시준동사 of는 말이에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뭐서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of는 단지 뭐뭐서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유의 관념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서의. 그러니까 of A 이러면 A의 이런 뜻이죠. 그 A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of는 그야말로 참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심오한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나머지 of가 나오는 것은 그냥 관용어구로 그냥 타동사 군이 해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대강 흘러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어는 정말 매력이 없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근데 of가 얼마나 심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자, of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렇다고 그랬죠. 자, 어떤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 이 공간이라고 해도 좋고요. 경계라고 해도 좋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어디로부터 나오다. 이게 바로 over의 뜻이에요. 그럼 어디 이 공간이 이제 over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A라고 그러면 of A 이러면 A로부터 나와서 이런 뜻, A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A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to라고 그랬죠. to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over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참 논리적으로 참 잘 돼 있어요. 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의 안이면 in이라고 하죠. 요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요거는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out은 뭘까요? out은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공간으로부터. 자, in은 안에 있다. out은 밖에 있다. 자, 원시준 동사로서 완전히 스스로입니다. in 안에 있다. out. 그러면 요거는 정지되어 있는 동작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양, 이건 to죠. 이거는 동태예요.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이건 안으로, 여기로 들어가다는 뜻이고, 여기서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두 개는. 요거는 정지되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태라고 그러고 요걸 동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말이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요 대상에 가까이 있다는 건 near죠. near. 이건 가까이 있다. 요 대상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건 near라고 그러고 여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 away,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away.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제 추상도 어떤 구체적인 모양, 어떤 집이라든지 집하고 가깝다, near. 집하고 떨어져 있다, away. 마음에서 가깝다, near. 마음에서 떨어져 있다, away.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참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예요. 우리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참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out of를 한번 합해볼까요? 자, out은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of, 뭐뭐로부터 나와서 뭐뭐에부터 나와서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요거는 피한정어, 요건 한정어잖아요. 한정어는 보세요. out는 피한정어잖아요. 한정을 받는 말 아니겠습니까? over는 어떻게 되죠? 한정어예요. 자, 영어에서는 항상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부 한정해 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피한정어 플러스 한정어의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넓은 부분이 out, 밖에 있다. 자, of, 뭐뭐로부터 나오다. 그 뭐뭐에서 나와서 밖에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피한정어와 한정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소문자 P 플러스 P1. 자, P 플러스 P1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굳이 이렇게 길게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P 플러스 P1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정어와 한정어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뭐로부터 나와서 밖에 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자, 이 부분 다 이해를 하셨죠? 자,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제 오브가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나왔단 말, 여기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부터 A에서 나왔으니까 A가 소유하고 있다는 또 표현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A에서 나왔기 때문에 A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B of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나왔다. 그럼 누가 주인이죠? 얘가 주인이죠. 그럼 얘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얘가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나왔다. 이게 뭘까요? 요거는 주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서술어죠. 물론 단수죠. 단수는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A로부터 나왔으니까 A가 B의 주인이다. 즉 A가 B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관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소유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명사가 요 명사의 주인이 될 때, 즉 얘가 얘의 소유자일 때란 말이에요.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명사를 그냥 두면 되지 않고 그냥 두면 합성명사가 돼버려요. 합성명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성명사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소유자 내지 주인이 될 때는 이 명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소유 형용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소유 형용사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소유 형용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걸 앞에 있는 명사를 선명사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명사는 이제 후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사 플러스 후명사일 때 선명사가 자, 소유 형용사가 되어야지만이 자, 후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소유하거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소유 형용사로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항상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선명사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럼 선명사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주면 apostrophe s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 선명사는 소유 형용사가 되는 거죠. 소유 형용사가 됩니다. 자, tiger 예를 한번 볼까요? tiger. 자, 호랑이죠. 호랑이 I 이랬을 때 호랑이의 눈, 호랑이가 소유하고 있는 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tiger eye 이러면 안 되거든요. tiger eye. 만약에 이걸 소유 형용사로 만들지 않으면 tiger용 눈이라든가 뭐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합성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거가 소유하고 있는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Tiger's eye에서 요 apostrophe s 보세요. Tiger apostrophe s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Tiger's eye. 그럼 이러면 요거는 명사인데 요거는 명사의 소유 형용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의 소유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게 그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tiger 이거는 그 명사죠. 요건 명사. 그러니까 선명사, 후명사. 자, 선명사가 후명사의 주인이 되거나 소유자가 될 때에는 이 선명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 형용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유 형용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선명사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 tiger's eye라면 호랑이의 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tiger eye라면 호랑이 용도, 호랑이의 에게 쓰이는 눈이라든가 이런 합성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명사를 소유 형용사로 만들 때는 apostrophe s를 붙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똑같은 것이 바로 그 over 플러스 선명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나 요렇게 쓰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of는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유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이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잘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알지 않고 무조건 뭐뭐 이것만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선명사 apostrophe s 플러스 후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명사의 후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똑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자, 후명사가 먼저 나오고 플러스 of 플러스 선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사 apostrophe s는 선명사의 소유 형용사죠. 자, of 플러스 선명사는 선명사의 또 소유 형용사예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선명사의 소유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선명사의 소유 형용사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이 over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요게 영어를 영어답게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마음속에 잘 새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요. 자, 마음속에 잘 한번 새겨두세요. 단순하게 그냥 뭐뭐써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over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자, 다 아셨다면 자, 그 다음에 wanted를 한번 볼까요? wanted. 자, want 이거는 현재 동사죠. want 현재 동사하고 자, 원형하고는 모양이 똑같죠. 현재로서는 want. 자, 과거 동사는 뭘까요? wanted죠. wanted. 이제 이들을 붙여가지고 이 과거 동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wanted는 뭐와 똑같죠? did 플러스 want죠. 자, 풀었으면 did 플러스 want고 모았으면 움쳤으면 wanted예요. 그럼 요거는 현재 원한다, 요거는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anted. 자, 그럼 이거는 이전문사는 뭘까요? 이전문사는 요 과거 동사하고 똑같아요. 이전문사는. 자, 이전문사를 pp라고 하면 이전문사는 wanted죠. wanted. 이건 이전문사입니다. 자, 이전문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순수한 이전문사가 있고 하나는 비동문사라고 그랬죠. 비동문사. 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지난번 강의 때 많이 이걸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really wanted 이건 뭘까요? really는 뭐죠? really는 자, real은 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하다, 실제다. 그는 준동사입니다. 준동사예요. 실제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이다, 진실하다, 있는 그대로이다 이런 뜻이죠. real. 여기다가 이제 ly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부사로 되는 거죠. really, 진짜로 이런 뜻이죠. 우리 보통 real 이러죠. really,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al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다, 현실적이다,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부사가 저 과거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자, 수식할 때는 really wanted예요. 진짜로 wanted, 원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건 과거 동사 아니겠습니까? 과거 동사 플러스 부사죠. 자, 부사라고 하는 건 수식 아니겠습니까? 수식어는 항상 수식을 받는 말 앞에 항상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얘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을 받는 말 앞에 놓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수식어 플러스 비수식어 이렇죠. 수식어 플러스 비수식어. 근데 한정어는 어떻게 되죠? 비한정어 플러스 한정어. 그러니까 한정어의 관계에 있을 때는 비한정어가 먼저 나오고 비한정어를 한정하는 한정어는 그 뒤에서 그 행위 범위를 한정을 하고요. 수식어는 항상 수식을 받는 말, 즉 비수식어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영어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비한정어 플러스 한정어. 그 다음에 수식어 플러스 비수식어. 이런 관계입니다. 자, really wanted 이러면 진실로 원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식어 플러스 비수식어입니다.
자, 저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한정어와 피한정어입니다. 피한정어 플러스 한정어입니다. 자, wanted to see. 그걸 한번 볼까요? 자, wanted.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wanted. want. want. 원하다. 이거죠? 현재 동사로 바꿔서 해봐요. want. want to go to see. 이렇게 하면 see는 보다는 뜻이죠? 보다. 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see는 보다인데 여기에 부정사가 됐잖아요. 자, 부정사는 관념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관념. 관념은 보통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가지의 관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사실이죠. 사실이 아닌 생각만을 관념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사실이, 반대는 사실의 팩트죠. 실제로 있는 팩트입니다. 그럼 사실에는 현재와 과거가 있죠. 현재 사실, 과거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 과거 사실. 근데 관념은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관념이 있는데 이게 want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문장 서술에서 want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도가 되겠죠. 의도. 그럼 이거는 to see는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되지만 이게서는 보고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see 자체로는 첫째 가능도 돼요. 볼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도, 보고자 하다 이렇게도 됩니다. 3번 예정, 볼 예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의무, 보아야 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다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to see는 당연히 자 의도가 되겠죠. 보고자 하다, 보고자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도 스스로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 want의 목적어라고 배웠어요. 이거를 목적어라 해가지고 보는 것을 원하다. 이건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보는 것을 원해 이렇게 합니까? 나 보기 원해 이러잖아요. 나는 보고자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스로가 얘는 want to see는 말이에요. 스스로 플러스 스스로예요. 이게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스스로가 앞에 있는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한정어, 얘는 한정어가 되는 거죠. 보고자 원하다. 보고자 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문장 스스로로 P죠. P예요. 얘는 단수 스스로 B잖아요. 근데 얘는 문장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P라고 바꾸죠. 왜냐? 합해가지고 하나의 문장 스스로가 되니까.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될까? P 플러스 P1 이렇게 되죠. 결국은 P 스스로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시죠?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스스로가 두 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웃기는 것도 많이 했어요.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외우고요. 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외우고 둘 다 가질 수 있는 동사 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하나의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영어 어려워지고 문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참 단순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플러스 스스로예요. want to see, 보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고자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want to go 이러면 want to go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고자 하다 이런 뜻이죠. 가고자 하다. 이건 가고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고자 하다. 자, 그러면 I really wanted to see. 나는 진실로 원했다. 나는 진실로 보고자 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진실로 보고자 했다. 무엇을? 자, see의 목적어죠. The rise of the sun.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The rise of the sun. rise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하는 뜻도 있고 해가 뜨다는 뜻도 있죠. 근데 명사로서는 그냥 일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일어남, 솟아오름. 그러니까 어떠한 동사든지 대부분 명사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rise, 이거는 일어난다는 뜻이죠. 또는 해가 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rise 이라면 이게 특정의 정관사예요. 특정해 주는 거죠.
무엇의 특징, 왜 더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over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징이 정관사 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the sun 할 때 더는 저거는 위험의 정관사예요. 위험. 우리가 위험을 갖춘 어떤 대단한 자연현상에는 우리가 정관사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그 정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의 정관사라. 우리가 위험의 정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the sun 이렇게 하는 것보다 sun이라고 해도 되지만 the sun 이렇게 하면 sun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관사를 붙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The sun, the moon, the earth 이렇게 나갑니다. 그 태양의 여기서 이제 over가 들어가죠.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쉽게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근원이 된 일어남 이런 뜻이니까 얘가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후명사 플러스 자 요거는 후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선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전체가 뭘까요? 요거는 선명사의 소유 형용사죠. 요까지는 the sun의 소유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소섬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선명사, 콤마, 후명사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선명사 콤마 s가 이게 어파스트로피 s가 콤마가 아니죠. 어파스트로피 s가 또 선명사의 소유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suns 이렇게도 되죠. suns rise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이제 당연히 특경 정관사 들어가야 되겠죠. The suns rise 이 말이나 자, 저거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쓰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의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 over가 이때는 그래서 이 over를 갖다가 소유 형용사의 over라고 그래요. 소유 형용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소유 형용사의 over라고 그래요.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어제 우리 관계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 관계를 해주는 거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관계의 준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관계의 준동사의 over. 어제는 하나 있었죠. 요 두 개를 목적의 관계로서 맺어주는 것. 그래서 요거는 어제는 관계의 준동사이라 그랬죠. 관계 준동사의 over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러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관계준동사 over고 여기서는 뭐죠? 관계준동사가 아니죠. 이거는 소유형용사 over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헷갈리지를 전혀 않습니다. 결국 한 8개나 내지 10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나머지 over가 또 표시하는 또 나머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